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만 일하면 주말이 오는데 다들 하루만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누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박탈감이 생기는 현상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인간이 다 비교해서 우울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신의 삶을 되게 불행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누가 돈을 벌고 하는 소식을 듣다가 특히 그냥 진짜 가까운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가 재테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저도 결혼식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테크를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 주변에만 그런지 모르는데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 5명 지인 정도 모인 자리에서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거의 없었고, 1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제 5명 중에 1명이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생각보다 주식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정말 가까운 누군가가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거죠. 1억을 모았는데 1억 5천만 원이 됐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이게 이제 한 연애 많이 벌면 연봉을 그냥 한 번에 벌어버리니까 나도 진짜 해야 하나?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는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요즘에 또 코인이 잘 돼서 좀 코인 좀 했는데 3천만 원을 벌었고, 주식에 좀 넣었는데 2배가 됐다는 얘기나 그리고 요즘 부동산 경매가 괜찮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로 또 인증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그 순간에 마음 한켠이 흔들립니다. 뭔가 나만 가만히 있나라는 박탈감이 들고,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머릿속을 휘젓고 맴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러움이지만 그게 또 계속 생각하다 보면 불안으로 바뀌거든요. 나도 투자를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불안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특히 강해진 상대적 박탈감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 삶이 절대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남과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상대적인 결핍감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거죠.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은 비교의 동물이죠. 행동경제학자라고 불리는 리차드 세일러브라는 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절대적인 수익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된 수익에 더 민감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고 친구가 50만 원을 벌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내가 300만 원을 벌고 친구가 1000만 원을 벌면 불행합니다. 절대적인 소득이 많아졌는데 행복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이게 바로 상대적 비교의 덫이라는 거죠. 사실 가까운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보고 유튜브나 단톡방 같은 데서 들리는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벌었다는 것, 이런 투자 성공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을 잃은 사람은 절대 조용히 있다는 것을 그때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성공담만 과도하게 노출된 세상 속에서 남들이 모두 다 벌고 있고 나만 못 번다는 착시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투자라는 시점에 박탈감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면서 지금 안 하면 늦는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나도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심리를 또 만들고, 이때 사람들은 기회비용이다라는 이 과대평가를 하는 오류에 빠지는데, 즉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치는 거고, 친구는 벌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라는 생각과 저놈도 버는데 나는 못 벌까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들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순환합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누군가가 벌었다면 그건 이미 좋은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미 돈을 번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때 사거나 소문이 조금씩 돌 때 사면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모멘텀 장세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에 합당한 가격으로 다시 환원되거든요. 이게 바로 순환시장이 바로 자산시장이라는 것을 그때 들어가서 알게 되죠. 그렇게 주변 친구의 성과는 대부분 생존자 편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친구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단지 성공한 케이스만 드러난 겁니다. 동시에 수많은 실패 사례는 묻히고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면 2명이 뭐 대박 났을 수도 있고 3명은 뭐 본전 정도, 5명 손실을 봤다고 예를 들어보면, 그런데 SNS에서 그 2명만 자랑을 하겠죠. 나머지 8명은 침묵할 수밖에 없고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굳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공자만 보면서 평균을 착각하게 되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 얘기가 들렸던 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건 통계적 오류이자 심리적인 착각이고요. 남의 성공담을 듣고 따라하면 10명 중에 8명이 이미 실패한 자리에 늦게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사실 경제학자 이제 안티프레젤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나심 탈레브는 이제 랜덤워크라는 책에서 투자에서 단기적 성공은 실력보다 운의 확률이 훨씬 크다고 했고요. 물론 실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웬만한 개미 투자자들은 특히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했다면 운으로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친구가 어떤 종목을 잡고 돈을 벌었다면 그건 실력이라기보다는 시기의 우연과 시장의 상승 타이밍과 운의 조합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성공을 능력 덕분으로 착각하는 자기 귀인 평양을 갖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결국 친구는 내가 잘해서 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시장 전체가 올랐던 시기에 이런 타이밍에 좋게 들어간 것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같은 시점에서 따라 들어가면 이미 상승분은 끝난 상태이고, 사실 박탈감이 클수록 사람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는 생각과 이런 식의 경쟁심이 위험을 무시하게 만들죠. 원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박탈감에 휩쓸려 버리면 그 한도를 무너뜨리고 몰빵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큰 목돈을 단타로 시도했던 예전의 과거를 떠올려보면 이게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고 나온 적이 꽤 많이 있는 경험이 있어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건 진짜 위험하다는 게 저도 이제 느껴져요. 그렇게 결과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 과정과 리스크는 가려지고요. 언제 샀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몇 번 실패했는지, 혹은 대출을 끼고 했는지 등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즉 결과만 보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과정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목에 투자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일단 투자를 시작하면 고점이라는 순간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늦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 시점은 대부분 고점 근처입니다. 친구가 수익을 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끝났다는 거고요. 시장에는 소문이 돌 때 이미 늦었다는 말이 있듯이, 옆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요즘 핫한 주식을 사고 돈을 벌고, 고수들은 그때 매물을 던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 늦게 뛰어든 사람은 남의 출구에서 본인의 입구를 찾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간 주가가 떨어지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면서 버팁니다. 투자는 장기로 오래 긴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그걸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결국 좋은 주식도 비싸면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미 트렌드는 꺾였고, 그렇게 결국 손실이 커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이제 평가 단가를 낮춘다고 하죠.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대부분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최악의 경우는 결국 팔고 나면 다시 친구가 말하는데, 나는 이미 다 팔았다, 지금은 다른 거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제야 무지했던 경솔했던 자신을 후회하고 그냥 큰 수업했다고 치고 투자 시장을 떠나는 사람과 더 무리해서 단타를 하는 사람이 남게 되는데, 후자는 정말 더 위험하고 나중에는 빚까지 지고 나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기 기준 설정이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다 다르고 위험을 감내하는 수준, MDD라고 하죠. 최대의 낙폭률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제 남의 1,000만원 수익이 내 1,000만원 손실보다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 불안해서 투자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죠.
박탈감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인지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을 또 공부하고 또 이제 돈의 흐름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해도 끝이 없는 경제를 공부하면서 급격한 수익보다는 진짜 부는 빠른 수익이 아니라 긴 시간의 복리 효과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 같죠.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시장은 오히려 당신의 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돈을 벌고 있는 친구는 지금의 나보다 먼저 들어간 거고 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친구가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더 똑똑하거나 운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고, 단지 그 분이 다른 시점에 다른 리스크를 감수했을 뿐인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게 되면 남의 성공담은 곧 나의 실패의 서막이 됩니다. 결국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남의 수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 원칙을 그냥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고 조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이 부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진짜 부는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